60대 이후 가만히 있으면 몸도 마음도 무너진다. 꼭 해야 할 5가지 이유. 60대가 되면요. 정말 오랜 시간 달려온 인생의 고비를 하나 넘긴 기분이 들어요. 한때는 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렘 반 걱정 반이었는데 막상 그 시점이 되면 참 묘한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이제 뭘 하지? 그동안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지니 오히려 막막해지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몸도 마음도 점점 쇠퇴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직후 한두 달은 이제 좀 쉬자 하며 소파에 늘어지지만 그게 길어지면 건강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까지 휘청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 이젠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5가지 진짜 이유를 사례와 함께 풀어볼게요. 1.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2주 만에 줄어든다. 나이 들수록 하루하루 근육이 줄어든다고 하죠? 그런데 이건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딱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회복도 쉽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하체 근육이 먼저 줄어들기 때문에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죠. 운동선수도 훈련을 멈추면 몸이 금방 흐물흐물해지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일반인은 어떻겠어요? 사례. 제 친척 중에 은퇴하고 나서 이젠 실컷 자야지 하면서 거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지낸 분이 있어요. 몇 달 지나고 보니까 무릎이 시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 가보니 하체 근력 저하로 낙상 위험이 크대요. 결국 그 뒤로는 물리치료와 운동을 꾸준히 하시느라 더 힘들게 됐죠. 은퇴하고 쉬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움직이는 습관은 생존과 직결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2. 뇌는 일을 안 하면 빨리 늙는다. 우리 뇌는 평생 쓰라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은퇴 후 할 일이 없다고 멍하게 TV만 보면 뇌는 급속도로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는 새로운 자극을 안 받으면 수축되기 쉬워요. 결국 건망증은 물론이고 심하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우리 이웃 어르신 중에 정년퇴직 후 손자만 돌보시며 TV만 보던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본인이 어디 가는지도 잊고 옆집까지 나와선 우리 집이 여기였던가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경도인지장애 초기 판정이 나왔대요. 그래서 요즘은 동네 경로당에서 캘리그라피 수업도 듣고 작은 자서전도 쓰시는 중인데요. 글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큰 도움이 된대요. 뇌도 자극을 줘야 건강해진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신 거죠. 3. 무기력은 만성 우울로 이어진다.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은 서서히 무너진다는 말,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은퇴 후 처음엔 자유로운 시간에 들뜨지만 몇 달 지나면 무기력, 외로움, 소외감이 몰려옵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의미 없이 살면 자존감도 뚝 떨어지거든요. 사례. 한 친구 아버지는 평생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시다 정년퇴직하셨어요. 처음엔 여행도 다니시고 골프도 하시더니 1년쯤 지나선 내가 이 나이에 뭐하러 살아 같은 말을 자주 하시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퇴직 후 작은 목공 동호회에 등록시켜드렸어요. 처음엔 마지못해 다니셨는데 어느새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더랍니다. 이제는 본인이 만든 작품을 인터넷에 올려서 팔기도 하고 같은 또래들과 소통도 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다시 찾으셨어요. 그걸 보고 느꼈죠. 60 이후에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4.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면 고립된다. 사회적 연결이 끊기면 사람은 금방 외로움과 싸우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들이 이 문제에 취약해요. 직장에서는 부장님이었는데 집에서는 그냥 잔소리 많은 할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작은 일이라도 맡고 누군가와 소통하는 루트를 만들어야 삶이 균형을 잡습니다. 5. 경제적 독립은 작은 일이라도 계속해야 가능하다. 연금이나 퇴직금만 믿고 놀고 있으면 언젠가는 자금이 바닥나요. 작은 일이라도 취미를 수입화하거나 소소한 아르바이트라도 지속하는 게 경제적 독립에 꼭 필요합니다. 또한 돈을 떠나서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60 이후엔 꼭 뭔가 해야 한다. 그게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돼요. 하루에 30분 걷기, 글쓰기, 농사짓기, 손자와 놀이하기, 동네 반장하기 뭐든지 좋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주는 일, 누군가와 이어주는 일, 몸과 마음을 쓰는 일. 그게 바로 60 이후 삶의 백신입니다. 마무리하며 60대 이후에 가만히 있는다는 건요. 그냥 쉰다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길에 발을 들이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매일 조금씩 썩어가고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버리죠. 지금 뭘 시작할지 고민되신다면 제일 쉬운 것부터 해보세요. 내일은 10분만이라도 걸어보자. 예전에 좋아하던 걸 다시 꺼내보자. 그 작은 시작이 인생 후반전을 환하게 밝힐 불씨가 되어줄 거예요. 전문가 칼럼 가만히 있으면 진짜 무너진다. 60대 이후 삶에 반드시 해야 할 이유들. 60대 이후 가장 큰 오해는 이제는 좀 놀아도 되잖아 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당연히 쉴 권리가 있지만 문제는 그 쉼의 방식이에요. 단순히 누워 TV 보며 시간을 보내는 건 몸과 마음 모두에게 독이 되는 쉼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시작이에요. 과거에는 생계를 위한 일이었다면 지금은 삶의 의미와 건강, 존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한 시기죠. 그렇다면 60 이후엔 뭘 해야 좋을까? 1. 작은 일거리 하나 만들기. 취미를 일처럼 꾸려보세요. 유튜브에 영상 올리기, 블로그 글쓰기, 손재주가 있다면 수공 예품 판매도 좋아요. 처음엔 돈이 안 돼도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감각이 삶을 바꿉니다. 2. 가볍게라도 운동 루틴 만들기. 걷기, 스트레칭, 집안일도 운동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몸을 움직이면 뇌도 안정되고 우울감이 훨씬 줄어요.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을 6개월 이상 지속한 60대 노인의 우울감이 평균 30%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3. 사람들과 어울릴 거리 만들기. 경로당, 문화센터, 동호회, 교회, 봉사활동 등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삶이 풍성해진다는 말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대화가 살아있어야 뇌도 감정도 삽니다. 4. 가족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자립준비.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려면 소소한 수입이든 스스로 밥 차려 먹을 건강이든 내 힘으로 삶을 유지할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노년의 고립은 소득보다 자립력이 더 큰 변수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5. 매일 나만의 시간 만들기. 명상, 독서, 손글씨, 글쓰기 등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자존감을 지키는 데 필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죠.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살아납니다. 낯선 길을 걷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과 대화하고, 땀 흘릴 때 그 모든 것이 두뇌 활동을 자극해 전두엽 기능을 유지시킵니다. 이 전두엽이 바로 판단력, 감정 조절, 자아 통제, 인격 유지와 밀접한 뇌의 핵심 부위예요. 특히 60대는 전두엽이 빠르게 노화되는 시기인데 이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나를 자극하는 삶입니다. 즉 뭔가를 계속하는 삶이죠. 마무리 조언.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 은퇴 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시기가 바로 60대 이후예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당신, 이제는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내 손에 쥐어야 할 때입니다.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해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걷기, 말 걸기, 글쓰기, 배우기, 돕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작은 결심 하나가 내일의 건강과 모레의 행복, 그리고 10년 뒤의 존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줄 거예요.